안녕하세요. 오늘은 사과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생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제대로 사과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한 인간의 그 자존심과 강인함을 엿보이게 하는 게 사과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뉴스를 틀어다 보면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살인 이야기, 싸우는 이야기 등등.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아마 사과였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과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강인한 자신감입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과 한번 끝날 것을 네.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돌리고 하다가 이제 일들을 키우는데 네. 사실은 그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오히려 배려고 사랑이죠. 맞아요. 사실 그 단어가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이후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것도 말씀을 나눌 텐데 다음 차례. 네. 근데 일단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도, 모든 어떤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결국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인격적인 성장에서 나오는 이런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네. 첫 번째로는 겸손이에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 국어사전으로 보면 겸손을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런 태도가 있었을 때 지금 상처를 받았거나 기분이 이상한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은 이 정도 내가 사과했는데 너는 좀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닌지 이렇게 용서까지 자신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사과를 받아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처럼 들려요. 너만 아프냐? 나도 힘들다. 너도 잘하기만 하는 거 아니니까 나 잘못한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해. 이런 말로 들리는데 이건 사과를 말로 미안해라는 말을 했더라도 결국 그렇게 사과로 전달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겸손함이 없다면 네.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화를 돋구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싸우게 된다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미안하고 하면 됐잖아. 네가 미안한 거 맞아? 막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인함. 둘째 이제 강인함인데 강인하다는 건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약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포용해주고 보듬어주는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려는 태도로 나와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자신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미안해. 근데 사실은 내가 정말 이러고 저랬어.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이런 식의 얘기. 이제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럴만하니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이해해. 이런 말로 들리거든요. 정말 강인한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라 지금 상처받은 상대를 케어해줄 수 있는 태도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아까 말씀하셨던 자존감. 예. 자존감도 사람의 큰 이제 성향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나란 존재 가치가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과하는 걸로 인해서 떨어지지 않아. 내가 이 사람한테 사과하면서 내가 약한 사람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나한테 굳건한 자존감이 있다고 하면은 사과도 사실 잘하실 수 있는 능력이 저절로 오르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과를 제대로 정정당당히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자존감의 표현이죠. 자존감 없이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미안하단 말 절대 못해요. 못해요. 자존감이 예, 단단하지 없습니다. 못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자존감을 지키려고 해요. 자신이라도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오히려 오기를 부려요. 내가 굳이 너한테 사과를 해야겠니? 네가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걸. 이런 걸로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태도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낮은 자존감으로 뚝 떨어져서 하는 사과도 사실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내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난 미움받아도 싸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이제 이것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네가 이해해야지. 내가 나쁜 인간이니까 그래. 그럼 넌 이제 마음이 편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관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하는 건 이 관계를 지켜내가기 위해서 서로 잘 지내고 싶어서 싸움도 그런 기본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나 못된 사람하고 끝날게.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거는 오히려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여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가리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사과하는 능력에는 결단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관계를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은 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대화를 진짜 해야 되는 거죠. 건설적인 그렇죠. 방향으로. 네. 그런데 사과할 때 그 사과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시비비를 따지고 논리를 따지고 이제 합리성을 따져서 이게 문제는 이렇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너는 이만큼 잘못하고 나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이건 이래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은 사실 정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상태라면은 인간은 사실 감정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성적으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가 오히려 좀 이렇게 논리적인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혹시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설명하는 이런저런 합리성은 용서를 받을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들리냐면 이미 지난 일을 다 어쩌겠어. 그리고 이 말이 또 결국 지금 그대로 돌아가도 어차피 똑같을 거야 하는 말처럼 들려요. 이건 너도 이만큼 해서 이렇게 초래한 거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맞으니까 지금 네 감정은 부당해. 이론적으로 해결하면 될 거고 너 느끼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 이 상처받은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 해결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가장 효과적인 사과는 어떻게 하는가? 보면은 사실 저는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과, 근데 상대의 마음에 포커싱을 해주는 이런 사과랑 또 하나는 맨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즉시 상대방의 기대 이상으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줬을 때 그러면 오히려 뭐 이렇게까지 사과할 건 아닌데 괜찮아 하는 식으로 상대방도 동정 모드로 나올 수가 있다고 해요. 오히려 어떨 때는 상대방이 또 미안하죠. 네, 미안하죠. 더 미안해지죠.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사과를 해주니까. 네, 사실 그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그렇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좋은 사과법인 것 같아요. 첫째는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거. 뭐 과장할 것도 없어요. 막 내가 이렇게 슬프고 미안하고 이제 막 이럴 것도 없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게 막 죽을지고 뭐지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담아서 인정하고 돌려 말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둘째, 미안해. 그런데 하지만 근데 담아 이런 식으로 이런 미사여구 붙이지 않고 변명하지 않는 거. 셋째, 심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위로를 해줄 수 있도록 보상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 미안해. 내가 다음에 밥 한번 살게.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정말 너의 마음을 나도 보살펴주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기분이 좀 풀릴까? 이런 말이라도 말 한마디가 천년미를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를 느끼는 것만으로 많이 또 사그러질 수 있어요. 사실 상대가 그렇게 바라는 거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 알아주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렇죠. 마음 알아주는 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없게 할게.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신 이런 걸로 예방을 해볼게. 뭐 이런 정도. 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두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또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존재들이고 사람이 성숙할 수 있었던 건 상대가 해준 용서 그리고 또 내가 상대한테 준 용서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과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사실 일맥상통한다는 얘기로 갔었는데 이게 인격의 성숙함을 계속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인격이겠죠. 네.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서로 관계를 끊지 않고 겸손하게 사과한다면 그야말로 최고의 어떤 성숙한 인격이 아닌가. 처음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다가오는 결과물이 굉장히 클지 몰라요. 아마 싸움 많이 해보셨겠죠. 대부분 사람들 보시면서 그렇게 연인이든 이런 관계들도 싸우고 나서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뭐 자살도 막을 수 있고 외상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예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진심이 닿아서 화해하고 나면 이제 가까워지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대상 혹은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은 마음에 계속 남아요. 떠올리라고 하면 아마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계속 응어리를 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거나 속인 사람은 그걸 못 잊는데요. 내가 막 굉장히 뭐 좋은 성취를 이뤄내고 근사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 딱 나 스스로는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앙금이 남아있으면서 그런 이제 나의 자긍심이 올라가는데 찬물을 끼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지고 가시는 것 없이 잘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결국 자신의 그 성숙한 인격의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 또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탕이 돼야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사과란 그 한 개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며 겸손한 행동이며 자존감 높은 행동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요약을 해주셔서 너무 좋아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살아가면서 사과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하나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